안녕하십니까. 유성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혈액형 사상체질 집단 비교라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논문의 제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아시안 저널 오브 뷰티 앤 코스메톨로지라는 저널에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렇고 영문으로 요약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이 연구에 대한 배경 연구 결과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연구의 목적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도구에서는 이 실험을 위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율신경계 측정을 위해서 HRB와 EEG를 측정을 하였다는 거, 그 다음에 실험 절차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통계적인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1에서는 평균 심박수, 교감신경 활성도, 부교감신경 활성도, 그 다음 교감신경 활성도와 부교감 활성도의 B, 그 다음에 SDNN을 보고를 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타난 분석 결과들을 그래프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이블 2에서는 상대 알파파, 상대 SM알파, SEF 50%, 상대 알파파와 상대 하이 베타파의 B, 상대 세타파와 상대 SM 알파의 B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거 3과 4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타난 뇌파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참고문헌을 제시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국문 초록과 중국어 초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국문 초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혈액형 사상체질 집단에 따라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으로는 페퍼민트,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파인, 레몬을 12대 4대 2대 1대1의 비율로 혼합한 브랜딩 오일을 구성하여 중년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아로마유를 거즈에 섞인 후 연구 대상자의 뒷목에 28분 동안 부착을 하고 심박 변이도와 뇌파는 4분 간격으로 흡입 전, 흡입 직후, 흡입 후 4분, 8분, 12분, 16분, 20분, 24분에 측정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점에 분석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브랜딩한 에센셜 오일 흡입이 측정 시점에 따른 심박 변이도와 뇌파의 변화가 혈액형 사상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성 분산 분석을 시행을 하였고 그 결과 평균 심박수, 자율신경 균형도, 상대 알파파에서 에센셜 오일 흡입 전후 측정 시점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가 혈액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결론을 4종의 에센셜 페퍼민트 외 4종의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한 냉성 오일 흡입 시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혈액형 사상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가설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대상자의 혈액형 사상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위해서 연구자가 사용한 에센셜 오일은 줄기 잎류 중심의 냉성 오일로서 페퍼민트와 로즈마리와 유칼립투스, 파인, 레몬을 12대, 4대, 2대, 1의 비율로 혼합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3, 40대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털에는 브랜딩 오일 한 종류가 되겠고요. 특정 횟수는 흡입 전, 흡입 직후, 그다음 흡입 직후 4분, 8분, 12분, 16분, 20분, 24분, 28분, 8회에 걸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을 하였고, 이러한 설계를 단일 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즉 통계 집단이 없이 실험 집단만 있는 설계이고, 또 하나의 실험 집단에 대해서 측정 횟수를 8번 했기 때문에 반복으로 측정된 그러한 설계입니다. 이러한 단일 집단 설계에 있어서 통계 분석 기법은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측정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하드웨어적으로는 QEG8 8채널짜리 뇌파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텔레스캔을 이용을 해서 측정 척도인 심박 변이도하고 뇌파를 추출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박 변이도와 심박 변이도에서는 평균 심박수, 교감 신경 활성도, 부교감 신경 활성도, 자율신경 균형도, NN 간격 표준 편차를 보고를 하고 있고요. 뇌파에 있어서는 상대 알파파, 상대 감각 운동 리듬, 50% 누적 스펙트럼 주파수, 알파파와 하이 베타파의 B, 세타파와 감각 운동 리듬의 B, 이 10가지, 조합 10가지 속도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일단 위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평균 심박수와 LF, HF의 B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결과란 얘기는 시간과 혈액형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기무가설이, 해당되는 기무가설이 P값이 0.05보다 작아서 기각이 되는 것을 의미가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유의확률을 보면은 0.05보다 작은 것이 에버리지 HR일 경우 세 가지 다 모두 다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첫 번째 기무가설은 혈액형에 따른 차이가 없다. 즉 평균 심박동수가 혈액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즉 혈액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된다. 즉 이것은 흡입 전과 흡입 직후,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평균 심박동수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평균 심박동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패턴이 혈액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평균 심박동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 패턴이 혈액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A형에 비해서 이러한 짙은 청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혈액형 O형인 경우 명백하게 시각적으로 더 평균이 높은 것으로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도 유의확률이 0.028이기 때문에, 즉 네 집단의 평균 심박수는
차이가 없다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패턴이 시점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따라서 평균 심박동수가 변화되는 패턴이 혈액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사후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타임 7하고 8, 즉 흡입 후 20분, 24분 경과했을 때 명백하게 A형에 비해서 O형이 더 평균 심박동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균형도인 LF 나누기 HF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혈액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것도 기각이 되고, 그 다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기무가설도 기각이 되고, 또 시간에 따른 변화가 혈액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도 기각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사후 분석을 통해서 명백하게 시간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혈액형에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또 혈액형별로 차이가 있고 이 증가되는 패턴이 혈액형별로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후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AB형에 비해서 B형이 더 자율신경계 균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AB형에 비해서 B형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시점은 타임 5하고 6이다. 즉 타임 2는 흡입 직후가 되고 3은 4분, 12분, 4분, 8분, 12분, 16분이 되기 때문에 흡입 직후 12분과 흡입 직후 16분에 AB형에 비해서 B형이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죄송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2에서는 뇌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뇌파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이 상호작용, 시간에 따른 변화가 혈액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이 되는 그런 파트를 살펴보면은 상대 알파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알파파 나누기 하이 베타파의 경우 0.05보다는 크지만은 0.1보다는 작게는 통계적으로 약한 유의성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석을 하면은 피겨 3에서는 상대 알파파가 혈액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은 시간에 따르는 변화는 있는데, 또 그 시간에 따른 변화가 혈액형별로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고,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을 해보면은 이 흡입 전에 A형이 B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변화되는 패턴이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상대 알파파와 상대 하이 베타파의 차이는 상호작용, 이게 혈액형 간의 차이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간에 따른 변화는 명백히 있는데,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패턴이 혈액형별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기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0.1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이블 1과 테이블 2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냉성 오일,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오일은 냉성 오일로 분류가 된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냉성 오일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A형의 경우보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성향을 나타내는 O형의 경우에 오일 흡입 후 20분 경과 시점부터 평균 HR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아울러 냉성 오일은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B형의 로우 프리퀀시, 그러니까 부경함 신경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A형과 B형의 기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오일 흡입 전의 상대 알파파 차이는 냉성 오일 흡입으로 인하여 없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냉성 오일은 알파파의 감소와 베타파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면서 최종 연구 결론으로 냉성 오일로 분류될 수 있는 페퍼민트의 4종의 에센셜을 브랜딩한 오일을 흡입했을 때 시간의 경우에 따른 평균 HR, 평균 심박수, 그 다음 자율신경계 균형도, 그 다음에 상대 알파파 변화가 혈액형 사상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에센셜 오일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혈액형 사상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의의는 기존의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형태의 논문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에센셜 오일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 대상의 혈액형 사상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연구 가설을 이 논문에서는 검증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논문과는 차별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 논문을 살펴봤는데 이 논문의 대안점 및 한계는 아무래도 32명을 했기 때문에 4개의 체질에서 한 체질당 8명 정도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 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타난 결과의 지표들이 좀 적지가 않았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또 자율신경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HRB하고 EEG만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뇌파와 맥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와 같은 대안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표만이 유일하게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특정 도구를 토대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페퍼민트를 비롯한 4종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브랜딩한 오일을 이용하여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뇌파의 패턴이 맥파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판단하였는데 단일한 오일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즉 냉성 오일뿐만 아니라 음성 오일, 중성 오일 또 무처치까지 감안을 하여 과연 서로 다른 트리트먼트가 부과가 될지에 체질에 따라서 뇌파 패턴과 맥파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중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아, 청소년, 노인층 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도 확장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논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